다음은 메인비즈 협회의 대표 브랜드로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인의 새벽을 밝혀온 대한민국 최고의 중소기업 조찬 교육 세미나 굿모닝 CEO 학습 순서입니다. 오늘은 협회 창립 이후 매월 개최해온 굿모닝 CEO 학습이 100회를 맞는 아주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걸맞게 두 가지 특별 강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최고의 리딩 싱크탱크 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발표 시간입니다. KDI는 지난 10월 29일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영 방식의 개선, 즉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굿모닝 CEO 학습의 강연을 진행해 주실 KDI 정성훈 연구위원님 단상으로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개발연구원의 정성훈 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굉장히 크고 포멀한 그런 자리인지 사실 제가 잘 몰랐는데 이런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또 강연을 맡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사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그 메인비즈 협회 측에 전달을 했을 때 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냐면은 내용이 너무 딱딱한 것 같다. 그런 너무 이렇게 좀 학술적인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딱딱한 것 같다. 그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전해지고 싶은 얘기가 좀 딱딱한 얘기일 수 있지만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부분 뭐 사장님이시거나 최소한 이제 관리자 분들이실 텐데 앞서도 이제 좋은 경영 혁신의 사례를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런 사례들은 사실 제 전문 분야도 아닐 뿐더러 인터넷에 찾아보거나 뭐 좋은 그 매거진이나 잡지들에 많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꼭 저를 통해서 들어야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저는 조금 더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경영 혁신이 얼마만큼 기업에 도움이 되는가를 좀 실증적으로 보인 연구를 했고요. 그 연구 결과물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연구의 제목이 이제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혁신이 중요성은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대부분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OECD에서는 이 기술 전체 이제 혁신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이제 Product Innovation 있고 Process Innovation 요 두 가지가 보통 소위 말하는 그 기술 혁신의 그런 것들입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하고요. 아니면 새로운 공정 방식을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이 기술 혁신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가지 마케팅 이노베이션과 오르가니제이셔널 이노베이션으로 적혀 있는 밑에 두 가지가 바로 이제 경영 측면의 혁신인 것이죠. 근데 보통 혁신이라고 하면 위에 두 가지를 먼저 떠올리게 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위에 두 개를 이때까지 굉장히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이 통계를 보시면 세로축이 이제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고요. 가로축이 그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입니다. 한국을 한번 찾아보시면 맨 오른쪽 그리고 맨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R&D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정부의 지원 역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통계로 이건 특허 출원 현황입니다.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이 밀리언 파퓰레이션, 그러니까 100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가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높은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 혁신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R&D 투자나 그리고 특허 출원 건수 같은 것들로 이제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만 보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가장 선진국입니다. 반면에 제가 오늘 방점을 두고 싶은 경영 방식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매니지먼트 프랙티스가 되겠습니다.
매니지먼트 프랙티스는 사실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가 일단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이 뭐 이제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이런 데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관리자분 몇몇 분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이제 어쩐 러프하게나마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가 65개국, 67개국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60 몇 개국 대상 중에서 55위를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는 모든 분야에서 가장 랭킹이 낮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렇게 경영 방식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낙후가 돼 있는가? 이건 사실 저의 좀 학술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더 직접적인 질문은 자, 그럼 좋은 경영 방식이 있다고 치자. 그 경영 방식이 과연 우리 회사에 정말 도움이 되는 방식이냐? 라는 질문을 이제 하실 수가 있을 건데 제 오늘 이 강연의 목표는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드는 것에 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영 방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경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 또는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프랙티스죠. 매번 하는 관행적인 그런 실무를 얘기하고요. 예를 들면 재고나 제공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창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비가 고장나면 어떻게 고치고 대비하는 그런 요령이 있는지, 직원들의 아까 사례에서도 나왔지만 직원들의 승진 및 성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아주 실무적인 것. 기업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실무 수준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 방식이냐, 그리고 그 방식이 나의 성과에 도움이 되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이걸 측정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경제학과 경영학의 대표적인 저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술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여기 보이는 니콜라스 블룸, 존 벤 리넨이라고 하는 저자가 측정 방법을 도입을 해서 그 측정 방법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이제 논문의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 일부인데요. 일단 여러 국가를 측정을 해봤고요. 국가 간의 차이도 많이 나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국가 간의 차이가 많이 나죠. 점수 가로축이 점수입니다. 그리고 국가 내에서도 굉장히 퍼져 있죠. 막대 그래프가 퍼져 있는데 국가 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다. 그런데 아직 한국은 조사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 점수의 1점 증가가 20%포인트 가량의 생산성 증가, 그리고 약 1.4%포인트 연간 매출액 성장률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계청이라고 할 수 있는 센서스 뷰로에서 이 연구 결과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이제 우리가 직접 이 경영 방식을 한번 설문을 통해서 측정을 해보자라고 미국 정부기관에서 이걸 측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설문지가 여기 지금 보시는 거고요. 제가 한 것은 이 설문지를 한국형으로 바꾼 겁니다. 이걸 벤치마크를 해서. 그래서 이름하여 코리아 맙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는 미국 맙스라는 설문의 한국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걸 통해서 한 18개의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생산관리, 인사관리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생산관리는 KPI, 그 Key Performance Index가 몇 개인가, 그리고 어떻게 설정을 하는가, 관리자 및 비관리자가 그 KPI를 얼마만큼 자주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자주 할수록 높은 점수를 주고 KPI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두고, 달성하는 수준이 굉장히 어렵지도 않고 또 너무 쉽지도 않고 적당히 어려울 때 높은 점수를 주고, 그리고 현황판의 위치는 어디 있는가, 모두가 볼 수 있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고요. 시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수록 높은 점수를 줍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도 뻔한 건데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에게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는가라는 게 이제 질문입니다. 승진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잘했을 때 과연 승진을 할 수 있는가? 저성과자들은 반면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성과급은 누구한테 주는가? 그리고 성과급의 비중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사관리 항목이 되겠고요.
성과급 비중이 높을수록 당연히 이제 높은 점수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여 개 공장을 직접 설문조사를 했고요. 이 설문지입니다. 이 그냥 하나의 예로 보여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생산관리에 해당 연도의 귀사업장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빵점. 문제를 고친 후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으며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 과정을 거쳤다. 1점. 이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인사관리에서도 비슷하게 관리자와 비관리자가 오직 성과와 능력에 의해서 승진을 할 수 있으면 1점. 보통 승진을 하지 않는다. 빵점. 이렇게 해서 8문제 생산관리에, 그리고 인사관리 10문제, 평균 점수를 냅니다. 전체의 경영 점수를 한번 매겨볼 수가 있겠죠. 그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게 파란색 선이 이렇게 정규 분포선인데요. 물론 이제 가운데 몰려 있긴 하지만 분포가 굉장히 퍼져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낮은 거의 0점에 가깝고 가장 높은 업체는 0.8점이 넘어갔습니다. 1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평균이 0.5점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것을 이제 결과를 보면서 놀란 사실은, 동일한 회사라면 동일한 경영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일한 회사라고 할지라도 공장마다 그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편차가 다른 회사들 간의 편차만큼이나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경영 점수가 이게 도대체 높은 거냐 낮은 거냐, 그러니까 미국이랑 같이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의 평균 경영 점수가 0.615점으로 나왔고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한국의 평균 경영 점수가 0.48점이 나왔습니다. 미국보다 조금 낮죠. 그럼 왜 낮을까? 그래서 이거를 왜 낮은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전체 경영 점수를 인사관리와 생산관리로 나눠봤더니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분포가 생산관리고요. 빨간색 점선으로 된 것이 이제 인사관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산관리에 비해서 인사관리가 확연하게 그 분포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점수가 우리나라만 그런가, 미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평균 생산관리 점수가 미국이 0.643점, 한국이 0.625점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사관리는 미국이 0.583점, 한국이 0.366점.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이 차이 때문에 전체 경영 점수에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생산 관리는 제가 2014년과 17년을 두 번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거의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선이 굉장히 더디다라는 것이고요. 그나마 개선을 보인 쪽이 이제 생산 관리에서만 그나마 개선이 있었고, 인사 관리에서는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거의 0에 가깝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저는 그래도 공장이 업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생산이나 인사에 관한 노하우가 생겨서 이 경영 점수가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박스 플랫이라고 하는 건데, 그 네모의 가운데가 이제 중간값입니다. 각 그룹 내 중간값. 중간값이 이 x축이 이제 여기 0에서 5라고 있는 게 이제 업력입니다. 업력이 올라가도 더 안 올라가죠. 그냥 거의 그냥 똑같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이제 사이즈입니다. 이게 그 사이즈는 종업원 수로 사이즈를 측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일수록 경영 방식이 낮다는 거죠. 확연히 보이죠. 그렇다면 이 경영 방식이 더 높은 경영 점수가 성과로 연결이 되느냐를 보여주는데요. Y축이 이제
왼쪽에 보시면 종사자 1인당 매출액, 오른쪽은 종사자 1인당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X축이 이제 경영 점수인데요. 분포를 보시면 확연하게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것들을 모두 감안한 생산성을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영업이익의 성장률도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것은 요즘 이제 디지털 전환의 시대인데 경영 점수가 높은 기업이나 공장일수록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대한 수용성이 더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도입을 한 다음에 요즘은 이제 빅데이터 시대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또 다른 어떤 프랙티스죠. 이런 방식도 훨씬 더 경영 점수가 높을수록 더 그 데이터에 의거한 디시전 메이킹을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제가 연구한 그 결과들을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단은 앞선 그 결과들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기술 혁신이 물론 이제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지만 그것만큼이나 경영 혁신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경영 혁신에 대한 그 인식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기업이라면 모두가 해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경영 방식, 매니지먼트 프랙티스의 수준이 우리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인사 관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영 방식은 저는 사람으로 치면 이게 기초적인 체질 혹은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좋을수록 다른 모든 것들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영 방식 수준이 그 공장별로 굉장히 편차가 컸고요. 그리고 심지어 동일 기업 내에서도 그랬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업력이 쌓인다고 경험이 많다고 바람직한 노하우가 쌓이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영 점수가 기업의 성과와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이 다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경영 방식의 차이가 상위 10% 업체랑 하위 10%의 차이가 생산성이 약 60%가 차이가 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영 방식의 이 개선을 통해서 내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다수의 연구에서 이미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경영 방식은 또 좋은 경영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데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 도입된 기술의 목적과 직원들의 인센티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이 도입된 기술이 제대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기업 사례에서도 뭐 ERP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만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귀찮을 수 있습니다. ERP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기업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기업의 직원들이 그러한 인식을 같이 공유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금전적으로나 승진을 통해서 나한테 성과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리 그런 좋은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것들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뭐 기업들도 방문해보고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상당수의 관리자분들이 우리 기업 잘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지금 경영 방식은 괜찮다. 혹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상황에는 그게 안 맞아. 이렇게도 얘기를 하십니다. 과연 그럴까? 한 번 더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이 연구 결과 1000개의 공장이 제공하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명히 더 좋은 경영 방식이 있고 그것은 누구나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고 그 방식을 도입을 했을 때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것들을 사실 도입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이것들을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또 중요하고 정부에서도 또 이 메인 비즈와 같은 그 프로그램들이 경영 혁신에 대해서 더욱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경영 혁신에서 많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그런 기업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KDI 정성훈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주시겠습니까? 네. 디지털 경제 시대의 경영 혁신의 필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잠시 2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갖고 다음 강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후에는 굿모닝 CEO 학습 두 번째 강연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